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1월 26일 오늘 이슈화 됐던 부동산 모기지 관련 기사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워낙 한 가지 이슈에 많이 여기저기 매스컴에서 포커스가 돼서 정리할 것도 없는데요. 오늘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Average home price in Canada now more than 40% above US level BMO. 그러니까 BMO, 그러니까 Bank of Montreal에서 캐나다 평균 주택 가격이 미국에 비해서 40% 높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쭉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도 그려져 있고 나름 BMO 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in December seasonally adjusted average Canada home price가 61만 7천 불이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42만 불로 캐나다, US 46%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토론토 스토리라는 매체에서 가지고 온 거고 원문을 보시면요. Unbreakable Canadian Housing 이래서 여기 보이면은 더글라스 포터라는 이 BMO의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2017년까지만 해도 캐나다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최근에 이 버블이 아니고 이 부동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그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깨지지 않는 그런 강력한 시장이라고 부동산 시장이라고 말을 하면서 약간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밑에 이제 리즌이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왜 이렇게 미국 시장과 캐나다 부동산 시장 평균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인구도 있고요. 그리고 낮은 이자 비율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아무래도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에 비해서 더 집중이 돼 있죠. 살 수 있는 땅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북쪽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토론토나 밴쿠버, 빅토리아 이런 대도시 중심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그쪽이 또 집값이 그래서 비싸죠. 그리고 홈 오너십 레이 이거 같은 경우는 2007년에 US 하우징 브로스 때문에 그때 이제 많이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와서 거의 비슷한 추세고요. 또 텍스 트리트먼트에 관련돼서도 미국과 캐나다가 다르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미국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캐나다와 미국을 왔다 갔던 것도 아니고 저희 계속 캐나다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는데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매체에서 간략하게 정리를 잘 해놓은 게 있어서 볼게요. 자, 똑같은 얘기죠. Average Canadian home is over 40% more expensive than average US home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에 비해서 캐나다가 인구 유입이 훨씬 높으니까요.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더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consumer preference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자가 선호한다는 겁니다. as the biggest factor to consider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인구가 유입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캐네디언 소비자들은 인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택에 관련돼서 can provide ongoing benefit이 될 거라고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제인데 내용을 조금 더 다룬 기사를 보면은요 better dwelling이라는 매스컴에서 나온 건데요 똑같은 얘기죠. 여기 보면은 여기도 나와 있죠. BMO think Canadians just enjoy spending more. 그러니까 집 관련돼서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just a reason commonly attributed to the gap are just noise. 아까 전에 그런 인구 통계학적인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은 노이즈라는 거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만큼 캐네디언들이
집을 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보면은 이렇게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결국은 어디선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돈이 결국은 GDP를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GDP 성장률을. 근데 그래서 지금은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은 정부에서 워낙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죠. 소스가 있는데 이제 그 팬데믹이 없어지면 이제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느낄 거라는 거죠. 예. 그때 집을 사기 위해서 너무 많이 썼다는 걸.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BMO에서 만든 그 보고서에도 마지막에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쭉 보시면은요, 여기 다른 점, 왜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결국 데빗이에요. 자, 여기 보면 데빗이 이렇게 있는데 좀 작은가요? 제가 큰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우스홀드 데빗이 경제 위기 당시 최고점에 달했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내려가고 있죠. 하지만 캐나다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물론 조금 완화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올라가다가 잠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게 지금은 안 보이지만 결국은 보인다는 거죠. 예,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그런데 이벤츄얼리 나타난다는 거죠. 그 부채가. 그러면 이제 그때 사람들이 이제 놀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걸 이 보고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를,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른 얘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은요, CMHC suggests worst case scenario nearly 50% drop in housing price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CMHC에서 캐나다 모기지 앤 하우징 코퍼레이션, 캐나다 모기주택공사에서 2030년까지 worst 시나리오의 경우 50% 하우징 프라이스가 드롭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쭉 내려와서요, 도표가 있는데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 이거는 베이스라인인데, 베이스라인만 해도 여기 보면 changing in housing price가 마이너스 13.7%고요. 가장 심각한 경우는 47.9% 하락한다고 나와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작년에 18%까지 떨어진다 그랬는데 오히려 18%가 올랐죠, 주택 가격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고, 실제로 CMHC에서도 이 보고서를 내면서 이건 일종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된다는 예측이 아니라 이 예상이다. 그래서 제일 심각한, 여기서 말하는 이 심각한 시나리오 있죠? 이 심각한 시나리오는 CMHC에서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이 4가지를 이제 정책 결정할 때 참고를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최악의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이제 이 보고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틈이 있는 거는요, 이게 여기 있네요. Between Q1 and Q3 2020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만든 자료라는 거죠. 이 이후의 데이터는 아직 첨부된 것이 아니니까 이때 가장 심각한 때였죠. 물론 Q3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된 시점이기는 하지만요. 예, 오늘은 2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는 홈프라이스가 40%, 정확하게 46%였죠. 46% US 평균 주택가격보다 높고요. 또 하나는 CMHC에서 worst case의 주택가격이 5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사실 이 기사는 January 21, 지난주에 한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발표된 내용인데,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46% 집값이 높다는 것과 상반되는 이제 소식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